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아빠가 출근하시고 4살 터울의 언니가 학교에 가고 나면 우리 집도 아파트도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커피라고 하시면 저는 유리주전자에 눈금에 맞춰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입니다. 엄마의 최애 머그컵에 커피 둘, 프림 셋, 설탕 둘 이렇게 넣다 보면 주전자가 뽀글뽀글 끓어오릅니다. 엄마와 나란히 탁자에 앉아 저와 한 살 더 나이가 많은 1980년생 라디오를 켜 하루를 시작합니다. 9시엔 여성시대를 들으며 엄마와 함께 울고 웃고 싱글벙글쇼와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들으며 MC 콤비들의 진행에 신이 나고 2시의 데이트를 들으며 윤종신과 윤도현이 이어갔던 맛깔나는 토크와 다양한 음악을 즐기곤 했죠.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시작하는 세리스팩션을 들으며 아빠와 언니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라디오는 방학이 되면 저의 하루하루를 꽉 채워준 재미있는 교실이자 운동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라디오는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나요? 이제 라디오 기계가 아닌 노트북, 스마트폰, 유튜브로 다양하게 송출되고 있지만 라디오의 본질만은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께 한결같이 다가가고 있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폰으로 못 답을 켜 너가 없어 그런가 클럽 따라서 4시 반에 너는 12시 반인가부터 또 연락 때문에 주머니 춤 아이폰 댄스 너의 번호 뜨네 Yo where are you 데리러 와요 술 마셨니 얼마나 체력은 좀 남았나 How drunk are you right now 몇 잔인진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알았어 gloom 오케이 알았어 gloom My radio baby radio 틀어놨어 vintage radio 돈 자랑밖에 이럴 거면 난 그냥 흘러서 너 있는데 들러서 둘만 있을 때는 사탕 껍질을 풀라 헝클러들의 머리칼 숨은 눈빛에는 독이 내 목표는 오직 유지 먼 미래엔 유가 휴직해 내 어깨 큼직해 Lean on your old bars vintage Levi's Let's get all together 내 손에 널 주겠어 나 그대랑 춤추겠어 늙어도 골동품 구하러 전 세계를 누비며 Drop it to the floor, 볼륨 내리지만 다시 up Baby what we on, yeah we sing along 밤이 아직도 우리처럼 어리여 카메라 텅텅 빨리 필름 넣어 들어 아이폰을 vintage radio로 직접 퍽퍽 입에 연기 나고 있네 직접 퍽퍽 느린 음악 속에 있네 Everything cool 내 맘속엔 you가 있네 너의 마음속이 안에 frequency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빈시노가 부른 라디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빈티지 라디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저한테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1980년생 라디오가 제 어린 시절 친구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언니를 굉장히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딱 붙어서 케어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키우셨고, 반면에 이제 언니한테 신경 쓰는 동안 저는 이제 완전 방목 상태에서 이제 그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혹시 밖에 나가면서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라디오를 딱 이렇게 앞에 딱 틀어주면서 이렇게 마치 저를 지켜주는 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일종의 하나의 보디가드처럼 주어하셨던 게 바로 이제 그 라디오였는데, 라디오가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춘다고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하면 간혹 안테나가 뭐 어떠한 사정으로 부러질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안테나는 제가 저기 뛰어다니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그게 부러졌던 기억이, 왜 기억한 이유가 그게 어렸을 때였는데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주파수 더 맞추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라디오를 거의 제가 고3 때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닐 때는 이제 워크맨을 쓰고 집에서는 그 라디오를 듣다가 저희 집에 고2 때, 고3 이때쯤에 고2, 고3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고등학교 90년대 후반 때 그 소위 이제 CD도 되고 테이프도 되는 더블데크도 되는 큰 오디오 세트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이게 저희 집에 그런 가전제품이 크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희 어떻게 엄마가 굉장히 자린고비 스타일이셔서, 그래서 그 오디오가 딱 들어오면서 그 라디오는 저의 소유물이 완전 소유물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저는 그거 틀어놓고 그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CD 음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느낌? 그러니까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MP3가 나오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아직도 테이프 시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설레어하면서, 지금은 이제 음악을 원하는 대로 그냥 완전 셀렉을 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테이프 하나 사면은 사실 이제 내가 원하는 곡을 골라서 들으면 그게 늘어지잖아요. 테이프 늘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아예 그냥 A면부터 B면까지 다 이렇게 풀로 듣고, 그리고 라디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테이프라서 늘어지면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이거 노하우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덜 늘어난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그게 맞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람도 또 쌀쌀해지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날씨가 달라지는 거를 이제 밥 주는 이제 동네 고양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밥을 얼마나 먹고 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밥을 많이 먹고 가는지, 그런 걸 체크하다 보면 이제 딱 그 계절이 바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오늘 좀 추워지긴 했네요. 이번 주부터 이제 영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사실 좀 건강 문제를 결방을 한 날이 사실 좀 있었어요. 7월도 좀 갑자기 아팠었고, 그래서 그 7월에 갑자기 아프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징후가 호전이 완전히 되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좀 문제다 해가지고 마침 좀 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예상한 대로 문제가 이제 있었어서 당연히 지금 이제 치료를 계속 쭉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날씨 추워지면 특히 요즘 이제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증세 있어도 대충 약 먹고 그냥 버티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꼬박꼬박 좀 증세 있으시면 시간 내서 병원 꼭 가셔가지고 진료 받으셔가지고 크게 아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기촌하기 전 20대부터 이제 30대 중반까지 사실 이제 머리도 많이 쓰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40을 40을 넘어가면서 몸이 여기 막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막 외치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이 몸이 안 좋을수록 정신을, 멘탈을 잘 붙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올해를 특히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몸 관리,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이 지금 날씨가 딱 이제 사실 올해도 가을이 너무 짧았죠. 좀 많이 아쉬운데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제가 골라본 곡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에픽하이의 1분이죠. 피처링 타우루님의 이제 곡인데 이 곡은 제가 가을이 되면 꼭 챙겨 듣는 노래입니다. 딱 가을과 너무 알맞는 곡. 가을 이꼴 저한테는 1분 2초라는 노래. 예, 그 뮤직비디오도 약간 좀 이제 가을삘이 나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일단 제목부터 딱 겨울이죠. 예. 이제 코끝에 겨울 느낌이 이제 확 나는데 노래 딱 들어보시면 겨울 느낌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 1분 1초,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부러지는 내 맘 숨길 수가 없어 이단 1분 1초도 Can't let go. 어딜 가도 네 목소리 들리고 부서지는 심장 숨 쉴 수가 없어 이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그날 넌 머리가 맘에 안 들고 눈이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우습게도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날 괴롭힌다 문득 네가 했던 농담들이 기억나고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오늘도 날 뒤엎는다 문득 네가 짓던 표정들이 기억나고 부서진다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부러지는 내 맘 숨길 수가 없어 이단 1분 1초도 시간이 멈추고 심장이 멈춰도 Can't let go. 어딜 가도 네 목소리 들리고 부서지는 심장 숨 쉴 수가 없어 이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단 1분 1초 어딜 가도 창가에 무퉁이 구석 자리에 앉을 때 손을 포개 놓지 왼쪽 다리에 피곤해 아픈 말 땐 닦은 눈물을 보고 내 그리곤 바보처럼 웃어 양볼에 보조개 물을 마실 땐 항상 세워둔 새끼 손가락 눈이 부셨어 윤기 나던 검은 머리카락 서툰 젓가락질조차 매력이라 말했어 부르튼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랬어 This is LOV to the E 그 사소했던 기억이 맘을 뒤섞고 나를 뒤엎고 눈물은 끝이 없지 사랑은 폭풍도 흔들지 못하는 맘을 몰아치는 빗물 한 방울 The little memory 술잔처럼 비워진 투명해진 우리 작은 추억들 돌이키려 돌아봐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대와의 기억 어젯밤 꿈처럼 선명한데 날 떠났네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부러지는 내 맘 숨길 수가 없어 이단 1분 1초도 시간이 멈추고 심장이 멈춰도 Can't let go. 어딜 가도 네 목소리 들리고 부서지는 심장 숨 쉴 수가 없어 이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단 1분 1초
점잖아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던 나. 그저 한숨만 내쉬던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누군가 내게 건네온 계절. 코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길 기도해도 이제 무색해져버린 따뜻한 내 두 손.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나. 길이 있기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훔쳐낸 눈물. 어지러운 공기나 숨이 막혀. 가만히 두 눈을 다시 감고 내일이 오길 기도해본다. 냉정한 공기가 다시 겨울을 내게 건넨다. 함께 나누던 공기, 함께 나누던 그 모든 기억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던 나. 붉어진 눈으로 거리를 헤매던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누군가 내게 건네온 이별. 코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길 기도해도 이제 무색해져버린 따뜻한 내 두 손.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나. 길이 있기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훔쳐낸 눈물. 어지러운 공기나 숨이 막혀. 가만히 두 눈을 다시 감고 내일이 오길 기도해본다. 냉정한 공기가 다시 겨울을 내게 건넨다.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밥다밥바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16년에 발매된 스웨덴 세탁소의 정규 2집 앨범 마음입니다. 이 스웨덴 세탁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들은 누군가 어떤 노래를 할까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예. 이 스웨덴 세탁소는 한국의 여성 2인조 어쿠스틱 듀오로 주로 이제 어쿠스틱 포크 발라드 장르의 음악을 하고 계시고요. 이 스웨덴 세탁소라는 이름은
이 세탁소라는 말은 더러워진 마음을 세탁해 준다는 의미를 지었고 스웨덴은 그냥 세탁소 앞에 붙이기에 어감이 좋아서 붙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1집 앨범을 내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공연들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두 분이서 스웨덴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2012년 해피 버스데이 왈츠로 데뷔를 한 뒤에 지금 2012년 데뷔면 이제 벌써 13년 됐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꾸준히 앨범을 내시고 뭐 OST 같은 것도 참여하시고 공연도 꾸준히 하시는 진짜 이 12월 달에 또 공연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자,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 계명대학교 뮤직 프로덕션 학과 08학번 동기시라고 해요. 왕세훈 님은 이 스웨덴 세탁소의 리더인데 세탁소 주인장 뭐 요렇게 불리시는데 기타와 코러스와 프로듀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에서 작곡 전공을 했던 최시우님은 뭐 최멤버, 세탁소 정직원 이런 식으로 불리시는데 팀의 보컬과 키보드 역할을 담당하며 싱어송라이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이제 분업이 이제 딱 잘 돼 있는 거죠. 이 스웨덴 세탁소 노래 중에서 앨범 중에서 제가 정규 2집 앨범 마음을 소개하려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앨범은 이제 정규 앨범을 내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3년 후에 나온 앨범이고요. 3년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이제 뭐 싱글 앨범도 내시고 뭐 EP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고 진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피처링을 보면 스웨덴 세탁소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루마 피아니스트 이루마님이 피처링한 처음이라서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루마님이 피처링을 한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음원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고요. CD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스웨덴 세탁소 버전도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곡은 시절이라는 곡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스웨덴 세탁소의 노래 중에서 이 노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특히 가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가사를 참 잘 쓰신다. 곡도 잘 쓰시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시절이라는 곡을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곡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이라고 믿었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린 시절에 대한 노래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때라는 말로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 텅 빈 방 안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듯 오직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담백하게 채웠다라고 곡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고른 곡은 두 손 너에게 피처링 체베코 님의 곡인데요. 이 곡은 아마 그 저처럼 라디오스타 열심히 MBC에는 라디오스타 보시는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 스웨덴 세탁소가 그때 이순재님이 이제 출연을 하셨을 때였는데 그 스웨덴 세탁소가 여러 인터뷰에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인물로 이순재님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들어 놓은 곡도 있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그거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순재님의 반응이 이제 스웨덴 세탁소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자신은 세탁소에 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별 이름이 다 나오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들이 참 고맙네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 에피소드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저한테도. 뭐 저는 그때 이미 스웨덴 세탁소를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 곡을 이제 이순재님과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체베코님과 작업을 해서 탄생한 곡입니다. 이 곡은 할아버지와 손녀 또는 아빠와 딸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만들어진 곡이고요. 혼란과 좌절에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잘 하고 있다고 충분히 아름답다고 진심을 전하는 곡입니다. 체베코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욱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이 스웨덴 세탁소는 목표가 일과가 끝나고 지쳤을 때 찾아 들어보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마다 향초, 치즈, 햇빛, 옷걸이 등등 온갖 사물에 자신들을 비유하는데 결국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삶의 중요한 보탬이 되는 존재로 수렴합니다. 이 스웨덴 세탁소 곡들이 가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제이레빗이나 뭐 옥상달빛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위로송들
이제 스웨덴 세탁소도 가끔 이렇게 같이 묶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분들하고 좀 음악이 스웨덴 세탁소는 좀 결이 또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매력이 좀 다른 음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밝은 느낌의 노래보다는 오늘 고른 그런 시절 같은 느낌의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이 두 분이 그 책도 내셨었어요. 2021년에 우리가 있던 시간이라는 책을 내셨고 마침 최근 이 책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 4년 만에 우린 서로의 약점을 비밀스레 나눠지고라는 신간 에세이가 발간됐습니다. 출판사 모베리에서 펴냈고요. 사실 모베리가 주로 이제 비인간 동물들 관련 에세이나 만화를 펴내시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 다른 에세이를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지가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연한 오렌지빛 빛깔의 귤 색깔이 더 맞을 거든요. 귤 색깔에 이렇게 예쁜 이렇게 뭔가 테이블 위에 테이블보 같은 느낌을 이렇게 딱 예쁘게 딱 이제 정갈하게 액자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몽글몽글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책 제목이 있고 가운데 아래에 이제 스웨덴 라운드라이 하고 꽃 두 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컨셉이냐면 책으로 한 달 살기 31가지 에세이 해가지고 이 31개의 작은 에세이들이 이렇게 묶여서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딱 그 하루하루 이렇게 읽어보시. 사실 저는 하루하루 읽기보다 그냥 순식간에 다 읽혀지긴 했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긴 또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이렇게 에세이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게 하셔도 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스웨덴 세탁소의 음악을 되게 닮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맨 끝에 있는 이제 그 시우님의 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이를 바라본다. 찰나에 짓는 표정과 입술을 움직이는 모양과 눈의 깜빡임조차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서 내 시선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더 자유로워도 되는지 내가 바라보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게 해주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시선 안에 당신을 봐주세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웨덴 세탁소의 노래들도 들어보시고 이 새로 나온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읽으면서 연말 선물로 해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책 선물할 때 저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일단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은 선물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려해서 이제 책을 고르는 편인데 이 책은 그래도 무난하게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 연말 선물로 요 책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손에도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고른 두 곡 스웨덴 세탁소 2집 앨범의 시절 그리고 피처링 채베코 두 손 너에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네 말처럼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의연한 말투에 괜히 내가 자꾸 눈물이 나 미안해. 나라는 존재가 너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는지 모든 게 어려워. 그때의 우리
알 수가 없어서 영원이라고 믿었는데 그날들이 이렇게 흘러가 버릴 줄도 모르고 이제는 나 제법 어른이 된 줄 알았었는데 위로의 말조차 서툴기만 한 어린 나를 이해해 네 맘이 아파서 내 맘도 많이 아프다는 것만 그것만 알아줘 그때의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영원이라고 믿었는데 그날들이 이렇게 흘러가 버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듯 마주한 날들에 난 네가 있어서 감사해 사라질까요 지금 그리고 있는 미래도 아주 오래전 매일 꾸었던 꿈처럼 잊혀질까요 작은 두 손가락에 걸어두었던 간절했던 약속처럼 사랑했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일들을 그 언젠가에 무뎌지기도 하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게 닿는 시선들은 변한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은 아주 강하게 널 감싸안고 있단다 나는 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 캄캄한 우주 속에서 빛나는 별들
거리 끝에 내디딘 걸음에 잡아준 두 손을 기억할게요. 그대 너무 걱정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셋째 주에는 여러분께 보시길 권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2012년 초에 개봉했던 권칠인 연출, 이민정, 이정진 주연의 영화 원더풀 라디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와 관련된 영화라고 하면 저는 진짜 탑으로 딱 제일 먼저 딱 고르는 영화는 일본 영화 1998년 개봉이었나요? 그랬는데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5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BC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하는 현장에서 어떤 각자의 욕망들이 막 부딪히면서 이 드라마가 막 산으로 갑니다. 예. 뭐 다른 뭐 스튜디오 외에 뭐 장면도 별로 안 나와요. 딱 그 진짜 한 편에 잘 짜여진 연극처럼 이 막 서사와 인물의 욕망 막 그런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 영화의 이제 스토리인데 제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OTT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고 이 영화 매니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영화 리마스터링판 그 재개봉을 많이 하잖아요. 4K로 해서 최근에 제가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애프터 미드나잇이라는 영화가 그 4K로 리마스터링판이 재개봉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던 영화고 그 영화도 OTT로 볼 수가 없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리마스터링 하면 이제 OTT로 이제 오픈이 된다는 거니까 뭐 물론 저는 웬만하면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긴 할 겁니다만 아무튼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웰컴 투 미스터 맥도날드도 한 번쯤 안 해주나 제가 기다리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화 배급사 관계자께서 계시다면 한번 꼭 고려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 진짜 매니아들이 많은 영화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는 물론 이제 제가 말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라디오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OTT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화만 제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라디오를 배경으로 한 다른 영화 뭐 여러분들은 아마 라디오스타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 영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한 원더풀 라디오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포스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개봉할 때의 포스터는 아니고요. 제가 이 포스터가 더 좀 컨셉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뽑은 건데 보시면 온에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영화 이제 조연들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라디오를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정님의 매니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그 라디오 사연자로 출연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등장인물들 조연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가운데에 이제 DJ인 이민정님과 새로운 PD로 온 이제 이정진님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는 연예계에도 예측 못한 대형 사고가 터진다 해서 원더풀 라디오 유쾌한 방송과 리얼 스토리 원더풀 라디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밝은 이미지 그리고 이때가 이제 아마 개봉 한참 홍보할 때 포스터라 좀 크리스마스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일부러 맞추신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터를 본 포스터보다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 이민정 님이 과거 이제 꽤 유명했던 이제 걸그룹 출신 이제 DJ예요. 근데 이 라디오에 근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률도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막 나가는 진행을 막 이제 DJ가 하니까 당연히 시청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게스트도 잘 안 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데뷔하려고 하는 이제 후배 걸그룹들이 이제 와서 출연을 해요. 근데
자기가 꽤 나름 유명했던 걸그룹 메인 멤버 가운데를 맡았던 여성 3인조 걸그룹 퍼플이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약간 SES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센터인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짜증이 났어요. 이 멤버가. 그래서 이제 그 막 말로 막 이렇게 툭툭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걸 티를 내고 있는데 이들의 첫 곡을 딱 듣는데 보니까 자신에게 원래 작곡가가 주기로 했던 곡인데 이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작곡가한테 찾아와서 근데 참고로 이 작곡가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장항준 감독님이 이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항준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이 곡 나한테 주기로 했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내일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이광수 배우님이신데 자기가 퍼플 시절에부터 팬이었던 열광적인 팬이었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광수님인데 이제 매니저한테 들은 내일 스케줄이 뭐냐 했더니 초등학교 동문회에 이제 초청 가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자존심이 여러모로 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률 2%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자신이 쉴드 쳐줬던 PD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대신 시청률 상승이라는 미션을 받아 이 새로운 PD 이재혁이라는 이제 이정진님이죠. 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 벌써 이 안 그래도 FM인 사람인데 30분이나 늦어서 30분 늦은 거에 일단 야단부터 맞죠. 뭐 그리고 막 못마땅한 그런 신경전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 OST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민정님이 직접 부르신 곡 참 쓰다라는 곡인데 이 곡이 영화에도 이제 출연하시는 이승환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곡이 그래도 OST 치고는 나름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 라디오 같은데 좀 많이 틀기도 했고 근데 처음에 들으면 이승환이 이런 노래도 만들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쭉 듣고 있으면 이승환 느낌이 나네 라고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 노래였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영화 원더풀 라디오 OST인 이민정님이 부른 참 쓰다 듣고 올게요. 머물러 있던 기억은 덤덤하게 불쌍하게 그대 다시 불러오네요. 버렸는데 잊었는데 맘을 다 쏟아 사랑을 하고 다 쏟아 상처를 주고 다 쏟아 또 사랑을 하고 그게 참 쓰다 기억이 나니 참 쓰다 내가 미우니 참 쓰다 보고 싶었어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어쩌자고 그대네요 다른 사람 품고 있겠죠 그때처럼 우리처럼 싶어서 별
이민정님이 부른 영화 원더풀 라이프 리오 OST 참쓰다라는 곡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권칠인 감독님이신데요. 이 권칠인 감독님은 사랑하기 좋은 날로 데뷔를 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은데 싱글즈 그다음 뜨거운 것이 좋아 참을 수 없는 듯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연출가로서 잘 담으신 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참 싱글즈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OTT에 없어요. 이 영화는 특히 이제 이 주연 4명 중에 공교롭게도 김주영님, 장진영님 두 분이나 고인이 되신 영화여서 특히 더 챙겨보고 싶은데 OTT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그 시대상을 굉장히 잘 그리기도 했고 그 나이대,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그 나이대에 그때 영화가 개봉했을 때만 해도 20대 후반 정도를 결혼 정년기로 봤죠.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 이런 중반으로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 나이대가 가지게 되는 어떤 고민들 이런 거 솔직하게 굉장히 잘 다뤘던 근데 너무 날것이지도 않으면서 공감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막상 개봉했을 때는 저는 그 나이대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보다 어릴 때였거든요. 20대 초반 이럴 때였는데 막상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데 OTT로 못 보니까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마 OTT로 있었으면 제가 이 영화는 진작에 방송에서 소개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싱글즈 OST가 유명한 노래가 많죠. 러블리의 놀러와 같은 곡들이 있고 다른 곡들도 OST가 되게 좋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그 구성 중에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이민정이 직접 기획을 해서 이제 시청자분을 이제 스튜디오로 모셔서 사연과 노래를 듣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사연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노래들도 이 OST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OST도 한번 챙겨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권칠인 감독님이 이 싱글즈 이후로 사실 그 이후의 영화들이 나름 본인의 색깔들을 유지를 하지만 이게 흥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빵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교육자로서 영화 만드는 이제 영화인들 후배들이 양성하는 일들을 또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권칠인 감독님도 언젠가는 싱글즈의 또 다른 버전을 한번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이정진, 이민정님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연기력으로 그렇게 막 인정받던 배우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조연들, 그다음에 단역들 이런 분들이 워낙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정님의 엄마로 이제 김혜숙님이 나오시고 이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민정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배역은 신진아인데 이제 신진아가 원래 활동을 했던 퍼플이라는 걸그룹의 열혈 팬이었다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제 매니저로서 수고하고 있는 이제 막 구박도 받고 타박도 받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내가 사랑했던 누나를 지키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런닝맨 같은 그런 예능에서 보는 이광수님의 본래 캐릭터랑 약간 좀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진짜 그 특별 출연으로도 많이들 출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흥준님, 그다음에 이승환님, 그다음에 부활의 김태원님도 나오고 김태원님은 그냥 되게 실제 캐릭터와 비슷하게 돼서 별로 이렇게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빵 터졌는데 김정태님, 컬투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이 시청자 사연을 보낸 그 정만식님 배우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되게 단역이실 때예요.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 이 택시 기사인데 이제 나중에 이민정이 우연히 그 차에 탔다가 어떻게 이제 그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시고 오게 되면서 여기 영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방점을 찍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 영화에서 나름 임팩트가 있는 단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배급사에서 여러분들이 포털을 검색하시면 뭐 어떤 배우 명 이렇게 치면 어느 영화에 출연했을 때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거에도 뜨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만식님 좋아하시면 이 영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 요즘 말로 이제 씬 스틸러라고 하죠. 예, 씬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하십니다. 이 영화가 사실 그 포스터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뻔한 로맨틱 코미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권칠인 감독님의 영화 특성상 시나리오가 되게 촘촘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이 라디오가 시청률이 폭락하는 가운데 이 시청률을 되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없애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라디오 제작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영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퍼플이었던 또 다른 멤버가 지금 훨씬 본인보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견제하고 이런 신경전들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 사연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감동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진아가 처음 이제 이민정님 같은 그 신진아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엄청 멋대고 막 특히 이광수 매니저한테 막 이렇게 타박하고 이런 장면들 보면 막 속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깨닫고 직접 자기가 움직여서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서사가 이 영화에 깔려 있거든요. 그걸 끌어가는 힘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연말이 다 돼가니까 새로운 해가 오고 2026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벌써 뭔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퇴사가 되든 뭐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 영화 보시면서도 좀 힘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고요. 이 영화가 딱 12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서 그러니까 요즘 라디오가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1시간이지만 보통 라디오가 이제 2시간이잖아요. 라디오 하나 이제 챙겨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원더풀 라디오 소개해드렸고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94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방송하신 곡으로 천용성의 옛날 신문을 펴보면 웃길 때가 있지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천용성님은 제가 귀촌하기 전부터 직접 여러 현장에서도 마주쳤던 아티스트인데 어떤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슈들도 곡에 잘 녹여내시는 그런 행동하는 음악인 중에 한 분입니다. 곡 소개가 이래요. 뽁뽁이 대신 쓰인 신문을 읽었다. 해를 가리려 붙여둔 신문을 읽었다. 기름이 튈까 깔아둔 신문을 읽었다. 신발을 말리려 넣어둔 신문을 읽었다. 더 이상 기용하면 안 된다던 공격수가 팀을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던 정치인이 감옥에 갔다. 미래를 바꿀 거라는 신기술은 조작으로 탄로났고 안 사면 바보라던 주식은 종이 조각이 됐다. 적중률 0%의 예언서를 보는 기분이었다. 세상에 뭔 놈의 전문가가 그리 많은지 뭔 놈의 할 말들이 그리 많은지 하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 커버가 그 커버 이미지가 이렇게 구겨진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노래인지 가사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상자 속에 놓인 옛날 신문을 펴보면 웃길 때가 있지. 마치 내가 미래를 아는 선각자가 된 것 같은 어망한 기분이야. 과학자가 된 것 같은 우스운 기분이야. 몇 날 며칠 몇 주 지난 신문을 펴보면 웃길 때가 있지. 진작
신문을 펴보면 묻길